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아하. 그리고 조동원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미리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 제가 세 문제 이상 못 맞추면 네네. 여기 계신 분들께 모두 네. 딱밤을 한 방씩 맞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재원 씨 딱밤 진짜 아프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하세요. 여자를 좀 알겠습니다.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보미 씨가 경험이 너무 아파요. 네네네.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톡방이 안녕하세요. 정확히 열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야, 다들 9시 정각에 모이네요. 그러게요. 엄청난 출석률이에요. 맞아요.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안쌤, 힌트 좀 주세요. 네. 아까 전에 그 녹화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네. 주지 말라고. 은근히 이따 이미 얘기니까 끝났습니다. 네. 아, 역시. 화이팅 하세요. 네. 자, 문제 주세요. 북미, 남미, 유라시아 등을 돌며 벌써 600일간을 여행한 버스. 이 버스에 김치를 싣고 김치가 들어간 한식을 바탕으로 멕시칸풍의 퓨전 요리 등을 선보이는 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정말 힌트를 주고 싶어도 이건 줄 수가 줄 없네요.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네요. 네, 처음 들어봤더라도 네네. 문제를 꼼꼼히 충분히 잘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수 있는 문제예요. 맞아. 김치버스.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참 어떡하면 모르고서. 좋아하세요, 네, 네. 김치버스. 정답. 감사합니다. 와, 저 모르고 맞히기 신기해요. 뭐 그냥 그 한식 홍보죠. 김치를 홍보하는 그런 건데 뭐 일본도 가고 그 남미도 가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치와 그 지역 음식 간의 어떤 그 궁합을 좀 맞춰가면서 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란 게 지금 8만 킬로미터를 달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닌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불만 사항이 있을 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 창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 설명이 아주 긴데 그냥 뭐 온라인상 민원 창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생각한 거예요? 먼저 뭐, 그냥 생각한 뭐 걸 얘기해요. 생각한 거요? 국민신문. 아니, 전혀 그거 전혀. 이게 네네. 그러면 두자라고 치면 앞에 거는 올리라는 게 되게 어울리고 그쵸, 그쵸. 뒤에 거는 울리라는 게 울리라는 어울리네요. 이 정도면 힌트 다 준 겁니다, 진짜. 네, 그러면 네. 자,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그냥 저는 틀리겠습니다. 네. 정답. 정답. 신문고. 신문고. 온라인상 민원 창구인데 왜? 온라인 신문고. 인터넷 신문고. 정답은 인터넷 신문고였습니다. 올려야 되잖아요. 네. 써서 게시판에. 사실은 저런 좀 억울한 그걸 호소하는 그 신문고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태종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사실 신문고 하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리면 억울함이 풀어졌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전시행정 같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 신문고를 잘못 울렸다가 별게 아니다 하면 오히려 그 울린 사람이 거의 폐가망신할 정도로 큰 아이고.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희망을 상징하는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혁명은 다 이거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어록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네. 쿠바 하면 뭐. 네. 네. 그러면 바로 티셔츠에 자주 이렇게 그려. 맞습니다. 네. 5초 카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평장 유명하죠. 네, 저 다 읽었어요. 네. 정답. 체게바라. 아, 체바게라 아닙니까? 체게바라. 네,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예요. 네. 의대생인데 그 아르헨티나를 이제 자기가 여행을 하겠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를 하다가 네. 여러 가지 그 빈민이라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혁명에 그 동참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쿠바 혁명에. 네, 그래서 쿠바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더 재밌는 건 거기서 그렇게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볼리비아 혁명 때 이 사람이 다시 게릴라로 가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혁명으로 산 사람이고. 혁명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췄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난이도가 편리한 편인 것 같긴 예.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정부의 땡땡땡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땡땡씨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맞추면 0.5점인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1번을 모르면 네네.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도덕적 네, 본인이.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0.5점 받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3, 2, 1. 이거 진짜 예.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유실 학생 정답. 유실 학생이, 의왕부 예. 서울입니다. 유실 학생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예. 힌트 그거 주려고 네네. 한 거 아니세요? 이 건물이 위치하는 오, 거. 맞아요. 그쵸? 이 네. 근처에 있는 그 소녀상을 좀 얘기해볼까 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업이 뭐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네스코에서 그 유형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유형의 뭐 자연물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 같은 것도 뭐 지정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치 같은 것이 한국에 좀 보존해야 될 무형 문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기록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기록에 대한 것들을 뭐 여러 종이에 있는 것도 있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도 있고 네. 비디오에 담긴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좀 남기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위안부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좀 순위가 처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서울시가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선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벌칙의 여기가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문제 주시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 이전에 발간한 견본품으로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와 육룡이 나르샤의 어원이 된 이 책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은유를 할 때도 많이 써요. 그렇죠. 아니요. 그 은유를 할 때도 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뭘 할 때 정부를 너무 찬양하는 그런 거라면 아 이건 뭐 이거냐라고 하면서 되게 은유를 많이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맞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면 아니면 세. 세. 또 샘이 깊은 네. 물은 그 마르지 않는. 네네. 슬슬 오케이.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네, 꼭 맞추길 바랄게요. 네, 정답 정답,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정답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다음에 이거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책이 이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고 같은 건데 용비어천가는 특히 뭐냐면 그러니까 여섯 용이요. 해동 6용이니까 6용에 대한 건데 태종, 태조 이렇게 두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놓고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 왕이 아닌 거기 그 사대조 할아버지까지 해가지고 6명을 이제 좀 기리는 그래서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가문이 이제 이런 대단한 가문이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정부를 찬양하고 그럴 때 용비어천가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사실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글을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적용해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얘기였죠. 아나운서님, 저도 오늘은 굉장히 땀이 땀이 진짜 아니, 굉장히. 오늘 핫세상스럽게 뭐 원체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죄송해요. 한 번만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자, 박수 한 번. 아니,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상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근데 오늘 문제가 네. 한 번쯤은 이 그 도건이 잡기 문제가 한 번쯤 나왔어야 그렇죠.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도 이제 도건이한테 너무 많은 그 자유를 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은 요 회에 맞춰가지고 조금 좀 어렵게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문제 그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한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관문을 뚫고 검사가 됐는데 상사의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 검찰 조직 특성상 상관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잘못된 조직 문화, 바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이자 이제 조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원 학생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가 좀 불합리하다, 아니면 부당대우다라고 느낀 적이 좀 있나요? 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때도 제가 하는 그런 일 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사적인 심부름이라든지 그쵸.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속해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걸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어쩔 그 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조직에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특히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는 군대. 군대. 그런 그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 문화를 딱 한 2년 동안 배우고 오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런 게 있고요. 유교 문화 자체가 어른한테 좀 복종한다 그런 게 있어요. 유교 문화가 좀 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특히 저는 이 말에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따지면 이 사람을 존댓말로 해야 될지 반말로 해야 될지 때문에 나이를 물어보게 돼요. 그럼 존댓말 때문에 꼭 조금만 있어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네, 내가 선배네, 그 학교 너 나왔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존댓말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바로 검사 자살 사건을 그대로 다룬 예. 그 제목 자체가 강압적 상명하복 문화 언제까지 이런 제목의 예. 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이 사건은 뭐냐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일했던 김 검사가 네. 자살한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는 김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부장에게 혼나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당당하다고 욕을 들었다. 버텨도 그렇고 그냥 당당하게 버텨도 지금 욕을 들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 업무가 아닌 검찰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그 이런 조직 문화가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기사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조직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검찰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반대로요. 실제로 이제 어떤 조직, 우리가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면 기업이라는 곳이 이제 가장 궁금한 곳이니까 그쵸. 기업에선 최근에는 조금 더 반대의 이런 조직 문화를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고용 문화 개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기업 내 최고위층의 생각이 먼저 바뀌면서 일반 직원이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리 밑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봤자 사실은 위에서 어떤 의식 개선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네. 수평적 조직 문화 정책 관건이라고 또 기사에 짚어줬는데요. 네.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LG전자 얘기를 하면서 일반 직원이 기업의 발전이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실명 혹은 익명으로 제안하면 최고 인사 책임자가 사내 방송을 통해 직접 응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이게 하나의 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네. 좀 약간 퍼포먼스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된다. 현장에서의 어떤 그 실천 문화도 중요하다고 꼽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유, 이렇게 또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도건 학생은 두 기사를 어떻게 봤는지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 네. 그냥 문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후속 조치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분노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좀 분노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검찰 문화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4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뭔가요? 되게 간단해요. 그 검찰 동일체, 검찰은 하나다.
내가 생각 머리인데 내가 얘기하면 수족은 그대로 따라야 돼. 네. 간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수족인 니네가 충실히 지켜야지. 네. 딴 생각하면 동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한마디로 상명하복이라는 상하복종 관계에 있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얘기한 거에 네.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 검사의 자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 상명하복식 문화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가령 군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문화를 빼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고 뭐 소원수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보지만 뭐 소원수리 이제 부당한 거 있으면 그 이름 적지 말고 누군지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는 그런 게 소원수리라고 예. 하는데 그런 거 막 다 보면 글씨체 누구네 하면서 다 알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왼손으로 써야겠네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때렸다 그러면 봄이네 하고 바로 하니까. 네. 아, 무서워요. 내용은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죠. 아하,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직은 이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윗분들의 의식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네.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맞는 드네요.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 두 번째 기사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도건 학생? 저는 여기서 피해의식이라는 단어를 꼽았는데요. 피해의식. 네,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 문화의 예. 하나의 원인 중에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뭐 군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흰 진짜 편한 거야 이런 네.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 그다음에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런 문화 상명하복의 안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피해 의식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일가정 양립 참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 문화만큼이나 개선이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일가정 양립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과 가정에 양립하려면 한마디로 퇴근을 정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뭐 그 휴가 갈 땐 또 휴가도 가고 그다음에 아기를 키워야 될 때는 또 아기를 키울 수 있게 집중해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건 퇴근이나 그런 어떤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보다 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지금 일할 땐 일하고 일 때문에 가정이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네.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일 가정 양립 제도 부분을 이제 좀 시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맞벌이 시대에 약간 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는 가정보다 일을 중요시하는데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 지금 우리들이죠. 이런 네. 사람들은 일과 가정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일이 우선시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쉬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 가서 일하는 걸 편하게 여겼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좀 즐기려고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을 자기가 좀 쓰려고 하는데 위에 기업 문화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둘 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런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얘기했듯이 CEO라든가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은 금방 그런 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도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근데 제가 문제를 내는데 네. 답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짜자잔. 문제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람! 네, 상명하복식의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만 제안해 보세요. 그럼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도건 학생 준비됐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상명하복은 그 승진에 대한 압박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그런 승진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부서의 상사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네. 평가 매뉴얼을 정말 정확히 공정하게 확립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하고 철저한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구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 평가 방식이 그
위에서 상사 평가 예. 50%, 그다음에 이제 그 동료 평가 50%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위에 이제 상사에 대한 또 평가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한다면 네. 그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계속되는 지적인 것 같은데 자꾸 너무 추상적으로 가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사 평가 같은 것들이 네네. 누구나 공정하게 이해가 갈 만하고 투명한 평가를 해야 된다. 네네. 어떻게 해요? 가령 그 평가를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평가 매뉴얼의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는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거를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내에서 그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평가 인사 관련했는 업체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 좀 더 뭐랄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네네. 일단 뭐냐면 그 전문 지식이 없어요. 네네. 이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량적 평가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했냐 못했냐.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이 돈이 되게 필요해서 썼는데 됐고 썼어 안 썼어 이것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그 필요해서 써야 될 때 예정이 없지만 그럴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평가 방식은 지금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 문화도 그 야근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네. 요 주제는 이제 넘어가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네네. 중에 여기 사람이 있으면 네네. 그 위에서만 평가하지 말고 동료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평가가 과연 좋은 걸까요? 좋다는 말이 어떤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네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과연 괜찮은 거 옆에서 평가를 했을 때 네네. 아니면 밑에서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 없을까요? 이제 문제점이 100%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내 문화가 가장 자유롭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좀 가장 좋다고 선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구글을 벤치마킹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좋으니까 구글의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네.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점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문제점.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네.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동료 평가가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좀 파벌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밑에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직장 상사가 오히려 눈치를 보게 돼서 그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런 것도 직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임무 중에. 근데 그런 기능을 잘 못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제시를 했을 때 네. 좋은 점 이런 게 있고 나쁜 점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라는 식으로 하면 너무 항상 추상적으로 가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좀 오늘 좀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명하복식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은 돈을 벌려는 조직인데 이게 유용하지 않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도 좀 관심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에서 물어볼 수 있고요.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답은 없어요. 저도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이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처럼 좀 다른 방법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런 좋은 점, 이런 나쁜 점, 이런 점이 있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떤 예측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가 좀 좋은 답변 방법이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 족보를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이제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네. 예. 그 상사가 자꾸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공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네. 거예요. 두 분 MC는 어떻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통달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그 법칙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적인 심부름 시킬 때 사적인 심부름들을 무진장 많이 모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야, 이따가 이거 사놔.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나 시킵니다. 그때 뭐 이거 뭐 해놔. 이거를요 제가 먼저 물어요. 선배님 이런 것도 해놓을까요? 뭐 해놓을까요? 근데 이 해놓을까요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따 짜장면 먹고 싶으면은 이따가 짜장면 시킬까요? 했을 때 네 그래 짜장면 시켜놔. 이렇게 통보를 좀 받아놓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받아놓고 너 이거 했어요? 하고 했을 때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아까 이거 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하느라 못했는데요. 그런 노하우가 있었네요. 이거 하느라 못했는데요. 진짜 괜찮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키지 않으니까 가끔은 이제 시키는 그 양을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될 때 내가 직접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 추파춥스가 먹고 싶다, 사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선배님 오늘 사탕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이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그럼 사놔. 일단 이게 심부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 진짜 모아놓으면은 괜찮은 전략이다. 하나 모아놓으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면 음악 다운받아놨어? 아니요 아까 짜장면 시키는 못했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사탕 있지. 사놨어? 사탕 사놨어? 아까 과일 사느라 못했는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광고 같은 그런 예. 사회생활의 달인 우리 유재한 씨. 아닙니다. 자, 네. 이번에는 톡방 친구들 의견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네.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해보고 나에게 큰 피해가 올 때는 솔직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실 학생,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업무 때문에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과 네. 이거 비슷한데요?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할 명분은 없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시키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이거는 정당성을 잘 보였습니다. 네. 태연 학생. 직장 내 규정된 시간 내에서의 심부름은 충분히 개인의 역량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시간 외에서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킴으로 인해 가정 및 개인에게 손해로 다가올 경우 이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혜 학생, 사적인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업무 시간 내에 사적인 심부름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신 심부름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기도 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 자, 긍정적인 친구네요. 그렇죠. 네. 학생들의 의견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건 학생 친구들 의견 어때요? 저는 공태현 학생의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합리적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거부만을 할 수 없다는 걸 그쵸. 인정을 하고 심할 경우는 이제 선을 긋는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태현 학생 의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공태현 학생 의견은 네. 남자 학생이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그다음에 다혜 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이 좀 많이 하는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여학생들의 의견이 좀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을 건 긋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딱 정말 전형적인 의견들인데 딱 도건 학생이 역시 남학생인지 전형적이네요. 근데 저도 태연 학생 의견이 네.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남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예. 저는 다혜 학생이 좋아하는데 여학생이 따지고 저랑 너무 따지고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예뻐요. 긍정적인 게 나랑 그런 부분이 비슷하더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베스트 다크를 선정하라고 다크요? 베스트 다크. 베스트 데이트. 야, 내가 살다가 재환 씨한테 영어 발음을 지적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아닌지 죄송합니다. 베스트 댓글은요. 네. 사실 이 학생들은 좀 전형적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누구나 여기 들으신 분 인정하겠지만 네. 재환 씨 답변을 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진솔한 답변은 이길 수가 없을 것 인정합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재환 씨를 베스트 오랜만에. 댓글로 뽑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재한 씨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분 좋네요. 네, 오늘의 이슈 개선해야 할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 검찰의 어떤 자살 때문에 그 일어난 검사의 자살 때문에 일어난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이게 그 단편적인 현상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 모든 조직 문화에 좀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의견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그 발전적인 문화를 형성할 때 저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방향성과 발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기회로 한 번엔 안 되겠지만 자꾸 조금씩 문화를 개선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좀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굴 학생 오늘 어땠어요? 네, 우선 검사 자살 사건 네, 네, 듣고 슬프네요.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계기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직장 상사가 됐을 때 상명하복 문화가 아예 없어지게 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취업부터 뽀개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